NL은 원피스 세계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NL은 재등장할까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표지 연재에서 밝혀졌듯 NL은 그가 발견한 달의 고대 문명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제 다른 영상들의 내용을 토대로 원피스 세계의 달과 NL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 가설대로 원피스 세계가 멸망한 미래 지구라면 현재 지구와 원피스의 푸른색 별 간의 모든 차이는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상한 점이라면 바로 원피스 세계의 달엔 대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지구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고대 병기 우라노스가 가진 세계 조작급 날씨 기술, 즉 테라포밍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죠. 또한 달에 존재하는 우주 해적의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전형적인 외계인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달에 존재했던 지하고대 문명입니다. 그곳의 로봇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작중 팩트부터 정리해봅시다. NL이 달에서 만났던 이 로봇들은 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청해에 있던 기계장치의 섬에서 왔죠. 그리고 이들을 만든 츠키미 박사는 이름의 일본어 뜻 그대로 달 구경을 하다가 달의 폭발에 놀라 경단에 목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복수를 하려 이 로봇들은 풍선을 타고 대기의 통로를 따라 달까지 갔고 그곳에서 유적을 발굴하던 우주 해적들과 싸우다가 지고 말았죠. NL은 이 로봇들과 우주 해적 모두를 공격했지만 로봇들은 충전되어 오히려 NL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해적들이 발굴하던 지하 유적엔 비드카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고 이곳에 잠들어 있던 로봇들은 청해에서 올라온 로봇들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번개에 충전되는 걸 보면 작동 원리도 같은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이 로봇을 만든 츠키미 박사가 거주하던 기계장치의 섬은 프랑키가 방문했던 베가펑크의 고향 섬과 이름이 같습니다. 날씨 묘사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 둘이 같은 섬일 거라고 확신하죠. 베가펑크의 과학과 달 문명의 과학은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했듯 제 가설 속 원피스의 고대이자 미래지구, 즉 제1세계는 고도로 발달한 SF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엔 할리에 언급되어 있듯 노예가 존재했죠. 저는 이들이 유전공학을 통해 만들어진 어인이나 거인, 소인 등을 비롯한 아인종들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이상합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다면 AI 로봇 등을 만드는 것이 인간 노예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도덕적 문제도 덜했을 테니까요. 왜 원피스 세계의 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AI 반란 등의 문제 탓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SF 장르의 창작물에선 인류가 기계의 반란을 겪고 로봇이나 AI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듄이나 워해머 4만 시리즈 등이 그렇죠. 원피스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 증거로 원피스 세계에 소수나마 남아있는 옛 세계의 로봇들은 대부분 감정이 풍부하고 인간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츠키미 박사의 로봇들이 그랬고 조이보이의 에메트가 그랬죠. 어쩌면 이는 인류에게 반기를 들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들만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원피스의 고대 인류가 기계의 반란을 겪었다면 전보벌레 같은 이상한 생명체가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114권 SBS 내용에 의하면 전보벌레는 물만 먹어도 몇 개월을 살아남을 수 있고 기분이 좋으면 행성 반대편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진화해 생겨났을 가능성은 작겠죠. 만일 이 벌레가 미래 인류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면 전파 문명을 장악한 기계의 반란이나 그로 인한 전쟁 당시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계 없이 통신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항공모함보다 거대한 지니시아 또한 비슷한 이유로 생겨난 생체 병기일지 모르고요. 그렇다면 어째서 달의 지하에는 로봇들이 잠들어 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발굴하던 우주 해적들의 정체와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우주 해적들의 생김새나 기술 수준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들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외계인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꼭 기계와 지구동물이 합쳐진 듯한 모습이죠. 또한 이들의 기술 수준은 원피스 세계 기준으로 꽤 높습니다. 추진기가 달린 우주선이 보이고 지하의 고대 문명을 발굴할 수 있는 굴착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저는 이들을 유전공학과 사이보그 기술로 인해 강제로 진화된 실험 동물들로 봅니다. 제1세계 당시 존재했던 달 식민지에 거주하던 과학자들의 생물 우주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달에 버려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몸을 변형시켰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로봇이 가득한 유적을 발굴하던 것은 병력을 늘려 지구로 내려가 그 후손 인류에게 복수하려던 것인지도 모르죠. 제 가설에 따르면 비슷한 일을 한 종족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루나리아족이죠.
저는 그들이 제1세계 당시 유전공학으로 인해 만들어진 아인종들 중에서도 최고의 종족이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달의 어두운 면에서도 노동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을 뿜고 강력한 내구력과 속도, 날개를 가지도록 조작된 최강의 노예 종족이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가정하면 루나리아족의 생존자인 킹이 조이보이, 즉 니카를 기다린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그들도 일찍이 노예 종족이었기에 해방의 신신앙을 가졌었던 것이죠. 이윽고 레드라인의 융기로 인해 1세계가 멸망하며 지구의 세력이 약해지자 루나리아는 반란을 일으켜 해방을 맛보았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능력이라면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윽고 그들은 멸망 후에 지구로 내려가 레드라인 위에 자리 잡은 뒤 아마 악마의 열매를 맺는 태양의 나무 이브를 독점했을 겁니다. 제2세계의 신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흰 수염이 언급했던 천룡인보다 더 옛날에 레드라인 위엔 신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말, 그리고 에넬의 내가 온 섬에선 신이란 달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황금도시 샨도라가 번영했던 시기는 공백의 100년 이전이니 이는 루나리아족이 신으로 군림하던 시절과 일치하죠. 달에서 온 민족들이 청해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던 걸까요? 샨도라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황금으로 그 번영을 구가했던 걸까요? 그래서 임과 천룡인들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러나 의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달 아래 있던 지하 문명의 이름이 비르카, 즉 에넬의 고향 이름과 같다는 점 말이죠. 이 두 문명 사이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달에 남은 벽화에서 그 실마리를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달 벽화엔 비르카라는 달 도시에 살던 날개 달린 사람들이 자원 부족 탓에 로봇들을 두고 푸른 별로 내려간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로봇 만드는 기술을 유지한 채 기계 장치의 섬에 정착했다면 츠키미 박사의 로봇과 달 지하의 고대 문명에 잠들어 있던 로봇이 똑같이 생긴 이유가 설명되죠. 또한 에넬의 고향인 비르카와 달 문명 비르카가 이름이 같은 이유 또한 달에서 내려간 사람 중 일부가 하늘섬에 정착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1세기에서 이어져 내려온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문명을 대체하는 다이얼이나 식량으로 삼을 공어 등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죠. 저는 다만 벽화의 내용이 이것으로 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엘바프 할리와 벽화에서 언급된 1세기의 멸망과 달로의 대피 또한 그려져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다른 영상에서 에넬이 만든 방주 맥심이 그 흔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데스피아라는 이름이 붙은 맥심의 작동 회로는 원피스 세계 전체를 봐도 의아할 정도로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의 베가펑크급 기술이죠. 저는 그러므로 그것이 1세계 기술의 흔적이며 당시 달로 대피했던 인류의 방주 설계도가 에넬의 고향인 하늘섬 비르카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늘엔 황금 같은 전도체가 없어서 이를 만들지 못했을 뿐이란 거죠. 또한 에넬의 언급에 의하면 비르카엔 신이 달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루나리아족이 달에서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르카엔 공백의 100년 이전의 역사, 즉 제2세계의 역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넬은 하늘섬 비르카에서 2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달의 비르카에서 1세계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역사를 모두 알게 된 에넬은 무엇을 할까요? 에넬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빌런입니다. 신이기에 약자는 도태시켜야 하며 하늘 위의 사람들은 청해로 떨어뜨려서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하늘섬 사람들은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자라기에 하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지만 에넬은 사람이 하늘에 살 리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에넬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비르카에 전해지는 역사나 전설 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태초의 사람들은 땅 위에 살았지만 달에서 검은 날개 달린 신들이 내려와 그들을 지배했다. 우리는 그 신들의 자손이기에 하늘에 사는 것이며 지금도 등에 날개를 달아 그들을 기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하늘섬 인물들의 날개는 모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식입니다. 여태껏 날개로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 유일한 인간 종족은 루나리아족 뿐이죠. 만일 이 날개 달린 종족을 신이나 조상으로 여기는 신화가 있었다면 하늘섬 민족들이 날개 장식을 등에 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벽화 속 달의 민족들 역시 잠시 그들의 지배자였던 루나리아족을 따라한 것일지도 모르고요. 권력자나 지배자의 양식을 따라하는 문화는 세계에 흔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설들이 진실의 절반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만일 에넬이 벽화나 고대 도시에 남은 더욱 비밀스러운 기록을 통해 이 진짜 역사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는 신들이 달에서 왔다고 생각했기에 그 달을 신으로서 정복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노예였고 오히려 땅에서 온 자들에게 지배당했었기에 해방의 신 니카를 섬겼다는 것을 에넬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넬은 루나리아족은 가짜 신이었고 자신이 오히려 진짜 신에 걸맞은 인물이라고 여기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땅으로 강림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로봇 군단이 있고 그 군단을 가동할 에너지는 그의 번개 열매로 인해 무한하죠. 저는 에넬이 이 고대의 역사와 비밀을 가지고 청해에 재등장할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청해엔 창조주라 불리는 인물과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임과 천룡인들입니다. 자신이 신임을 주장하는 에넬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가짜 신들이며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일 겁니다. 루피와 에넬이 그 공통의 적을 상대로 잠깐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원피스가 끝나는 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